여러분은 혹시 배가 진짜 부른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먹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면 진짜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른 걸 아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과식 혹은 그 이상 폭식으로 넘어갈 때에는 내가 적정한 포만감 때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적절하게 포만감을 느낄 때 만족스럽게 식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에브리바디. 헬로 에브리바디의 헬스 앤 라이프 코치 점윤입니다. 헬로 에브리바디는 24시간이 운동 강박, 칼로리, 그리고 몸무게 생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께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지 탈다이어트 개념과 직관적 식사 개념을 알려드려서 변화를 도와드리는 코칭 회사예요. 사실 이게 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남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그랬고요. 음식을 먹는 시간 혹은 내게 음식이 허락된 게 식사 시간밖에 없어서 내가 이때 먹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는 심리가 약간 작용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식사 시간에 내가 포만감을 훨씬 못 미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식이 터졌을 때 혹은 치팅데이일 때 음식을 먹는데 분명히 배부른 거 아는데 계속 먹게 되고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은데도 멈추지 못하고 정말 과식을 넘어서 폭식까지 연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 음식이 허락이 된 시간은 오로지 식사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앞에 있는 거를 다 먹어서 배가 부르더라 해도 계속 멈추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일단 이런 패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멈추지 못해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다시 다이어트 혹은 절식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그 내 몸에서 포만감이 이 정도야 하고 보내는 신호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해진 양이 없을 때 엄청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패턴이 자리를 잡겠죠. 그럼 다시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정해진 양이 없으면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해. 내가 멈추는 방법을 몰라 하는 믿음이 강해지고 다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타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습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숙고를 해보시는 건데요.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굉장히 여러 번 해왔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강도 높게 해왔다면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양을 먼저 정해놓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닭가슴살 2분의 1만 먹고 토마토 몇 방울 먹고 양배추 어느 정도 먹고 이미 식사 전에 내가 정해놓고 그게 하루하루마다 내 배고픈 정도랑 배부른 정도가 다를 텐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양을 이제 내가 먹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배가 고파도 식사 후에 그래도 더 먹어주지 않고 하는 이제 습관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멈추지 못하게 되는지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흔하게 나타나는 요인은 어렸을 때부터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나요? 저는 막 유치원, 초등학교 때 잠반 남기거나 하면은 되게 혼났었거든요, 학교에서. 왜 남기냐? 아프리카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남기는 것은 죄다 라는 얘기까지 진짜 들으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머리에 딱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음식을 왜 남기지 않고 끝까지 먹게 되는지 이 첫 번째 원인을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허락과 믿음을 갖는 건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려면 일단 아까 말했던 나는 이 정해진 양이 없으면 무조건 폭식이 터져 과식을 해 하는 그 나의 견고한 믿음을 먼저 깨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견고한 믿음을 근데 깨려면 어떻게 내가 그래 앉아가지고 나는 정해진 양만 먹고 멈출 수 있어 하고 막 계속 되는다고 세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바로 이제 내가 어느 음식이든 언제든 다시 먹을 수 있다는 믿음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이제 배가 부른데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 때 이제 다음에도 기회가 있고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고 내일도 먹고 싶으면 먹어줄 거야 하는 허락을 해주면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게 허락이 점점 믿음으로 다시 생성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이든 언제든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다시 먹어줄 거야 하는 허락과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멈추는 게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포만감이 넘어섰는데도 계속 식사를 하게 될 때에는 보통 굉장히 방해가 많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식사를 할 때 온전히 식사에 집중을 해서 먹기보다 주변에 방해 공작이 굉장히 많을 때인 거죠. 예를 들면 뭐 TV가 켜져 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보고 있다. 뭐 편집을 하면서 먹는다. 뭐 영화를 보면서 먹는다. 드라마를 보면서 먹는다. 이런 것처럼 내가 식사를 할 때 다른 어떤 거를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미세한 배부름을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여러 개를 켜놨다. 예를 들면 컴퓨터도 켜놓고 핸드폰도 있고 뭐 TV도 보고 있었다 하면은 한 개씩 꺼보는 연습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컴퓨터만 꺼보고 두 번째는 핸드폰도 꺼보고 세 번째는 아예 TV도 꺼보고 하면서 내가 이게 어느 정도의 나의 식사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헬로 에브리바디에서 이런 영상을 봤고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 약간 실험자의 마인드로 하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힘드실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약간 다른 사람으로 객관적인 관찰을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컴퓨터를 안 보면서 식사를 하니까 이 정도로 집중이 되네. 내가 이게 없어도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네. 어떤 불안감이 올라오네 하는 거를 한번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기 시작할 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 이제 식사 중간중간에 멈춰서 맛이랑 배부름 정도를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제가 아래 PDF 파일에 배고픔, 배부름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PDF를 한번 첨부를 해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같이 체킹해보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일단 내가 중간에 한 번이어도 그냥 식사를 하면서 지금 맛이 어떤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배부른 정도가 숫자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내가 식사를 하다가 딱 멈춰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어떤 맛인지 모르고 먹었군 하고 그때 가서 그러면 어떤 맛인지 봐야겠다 하고 지금 먹는 밥이 되게 찰지네. 오늘은 좀 꼬슬꼬슬한 밥이 아니라 조금 물이 많이 들어간 진 밥이구나 하는 것도 느껴보고 그리고 지금 같이 먹는 반찬은 어떤지 또 그것도 느껴보고 약간 슴슴하다든지 짜다든지 그냥 맛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때 같이 내가 지금은 배부름 정도가 한 3 정도인 것 같아. 그렇게 배가 부르지 않고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배가 차지 않았어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배부른 정도가 한 8 정도 꽤 많이 찼어 할 수도 있겠죠. 이 1부터 10까지는 사실 정해진 지표를 여러분들이 따르시는 것보다 처음엔 분명히 그게 필요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만의 지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로 표시를 해보고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해보세요. 이제 5번째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배부름 정도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가 10일 넘어선 11일 수도 있고, 초반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이 연습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배부름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 10, 11, 12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10일 넘어선 어느 날은 또 바쁘고 뭐 정신없고 해서 5인데 멈추는 날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체킹을 해보면서 사실 나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면서 아, 내가 이럴 때에는 식사를 만족스럽게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마칠 수 있었구나 하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아, 내가 오늘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무의식적으로 식사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줘서 배부름을 넘어선 식사를 했구나 이런 날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내가 어떤 날에는 만족스럽게 포만감을 멈춰서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날에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게 먹고 나서 좀 더부룩하게 힘들게 식사를 마쳤는지, 두 가지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다 떠나서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 우다다다 말한 것 같긴 한데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음식을 끝까지 먹는 습관 알아차리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허락과 믿음, 세 번째가 이제 방해 없이 식사를 해보기, 네 번째가 식사 중간에 한번 멈춰서 음식 맛이랑 배부름 정도 체크하기, 5번째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배부름 정도 체크하기.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5가지 방법을 지금 당장 다 따르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래 댓글에다가 내가 이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해보겠다, 그 한 개가 뭔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훨씬 더 실행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해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까지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고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될 만한 친구한테 공유랑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도 몸과 마음과 연결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